비트코인이 어제 대폭락이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을 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악재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장인 건 맞는데요.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부터 알고 가야겠죠?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 점프 트레이딩 매각입니다. 점프 트레이딩이 대량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이동시킨 것은 매도 압박을 높일 수가 있고, 거래소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은 보통 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크로 변수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고용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데이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률 원유 가격 하락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경향이 있죠. 네 번째, ETF 유출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었거나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아서 자금을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비트코인 수요를 줄이고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동 지역 긴장 고조인데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데 중동 지역은 많은 국가에 석유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긴장이나 분쟁은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만들며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마운트 곡스와 같은 기관의 채권자들에게 암호화폐 배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암호화폐가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죠. 특히 많은 양의 암호화폐가 한꺼번에 거래소로 유입이 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폭락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7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금리를 보다 공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이 61% 증가를 했으며 올해 남은 FOMC 회의에서 최소 100bp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기준금리가 3.75에서 4%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바이누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다, 계속 신경이 쓰여서 일도 못 하겠다 하시면 그냥 손절하고 나가시는 건 추천드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길 마음 먹으셨다면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관련 기사를 같이 한번 보시면 시바이누 선물 미결제 약정 가격 급락으로 반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가격이 0.02원대죠. 고점 대비 진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바이누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고점을 갔을 때 가격이 모두들 아시다시피 0.06원이죠. 근데 이 가격 시작을 0.013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뭐 폭등장 이전까지 거의 회귀를 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누 코인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승전 가격 0.013원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계속 상승장이 이어진다, 이겁니다. 현재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요. 하지만 코인 시장은 생각보다 매매할 수 있는 텀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이쪽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한 네 번 정도 있죠.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고 작은 추세가 바뀌면서 좋은 매매 구간이 형성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고 위로 올라갈 때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꾸준히 계속 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시는 건데 지금 당장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등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추세가 꺾일 때 반등이 나오고 안정이 됐을 때 들어가야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연말까지 5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는 한화로 약 7천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2023년에 연간 예산 규모가 600조인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영돼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3월 달부터 상승장은 다 왔고 이번에 조정이 크게 나왔으니 불장 끝난 거 아니냐, 어떻게 더 상승하냐 이럴 수 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얘기가 다르죠. 비트코인이 10% 올라준다면 좋은 재료에 세력이 붙은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100%도 오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빨리 시드를 불려 놓으셔야 나중에 다가올 폭등장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해야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빗썸의 센트라는 코인 이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엔터버튼이라는 이름의 코인이 센트로 리브랜딩된 코인이고요. 6월 21일 빗썸에서 상패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코인 생명이 끝난 코인이었죠. 실제로 21일 공지가 나오고 80원에서부터 25원까지 약 70% 이상이 하락하면서 미친 듯한 패닉셀이 나왔고요. 7월 8일 상패 당일까지는 최저가 2.5원까지 빠지는 회생불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 당일 3시간 전 법원에서 상패 효력 정지가 떨어지면서 당일 1400%까지 급등이 나와버렸고 이는 코인 역사상 최초로 나온 사례이자 당일 코인 상승률 최고치를 갱신했죠. 수치상으로 1400%지만 실제로 2.5원부터 100원까지 올라갔으니 약 40배, 4000%가 오른 겁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곤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시킬 수 있는 건 세력일 수밖에 없죠. 호재가 있다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긴 시간을 두고 우상향하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코인원 내부에서 작업한 게 아닌 임원 개인이 외부 세력에 즉 주가 조작 업체의 의뢰를 받고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런 미친 듯한 펌핑에는 한 번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럼 분명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기록을 지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 수 있죠. 요즘 드라마들 중에 왜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최근 유행했던
보면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꿨죠. 그리고 영화 나비 효과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부터 사야 하지 않나? 코인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터무니없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과거로 가보기로 했고요. 제가 이렇게 며칠을 비트코인 과거 사이트를 찾아보던 와중 이런 사이트를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이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이트들이라 그냥 넘겼고, 이 사이트에는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해 보면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써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 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 수 없어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근데 여기 밑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키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대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룻은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 1200% 이상 오른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룻이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본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룻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받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본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동안 플룻들에게 감사했고 이제 코인은 곧 끝날 거야. 종료 전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해. RWA가 그 끝이 될 거고 이 코인으로 8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하다.
이게 24년 7월 14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15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7월 14일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8,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8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8천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이트를 며칠을 걸쳐 발견하고 7월 14일 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우연이 있었지만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모두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2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 사이트에 나온 8,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사이트를 탐방해 봤는데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